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입니다. 얼마 전 겪은 황당하면서도 미소 지어지는 일을 말씀드리려 해요. 저는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회사들은 아직 면접 날짜가 멀었더라고요. 몇 달의 시간이 남게 되자 저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다니고 면접 준비에 더 신경 써서 준비하자 생각했습니다. 마치 많은 형이 헬스장을 오픈했다고 해서 운동을 하러 그곳에 다니게 되었고 형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가니까 헬스장이 으리으리하고 멋지더라고요. 최신 시설로 깔끔하고 쾌적해 보였어요. 와, 형, 헬스장 잘 되겠다. 고객들 오면 입소문 나겠네. 인테리어랑 시설들에 신경 좀 썼지. 그치만 요새는 다 경쟁이라서 오픈 홍보부터 돼야 돼. 그래서 전단지 홍보 좀 하려고 하는데 손님 맞이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네. 형은 전단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그래? 나 그런 거 잘하잖아. 알바 쓰려면 나한테 부탁해. 나 마침 요새 시간 나잖아. 오, 그럴까? 저는 걸어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용돈도 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형은 좋아했고 친한 동생인 제가 믿음직스럽다고 했어요. 열심히 하면 알바비뿐만 아니라 헬스장 이용하는 것도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잘됐다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식당 전단지를 돌린 적이 있었는데 재밌었던 기억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니 의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형네 헬스장은 번화가와 주택 사이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식사를 하고 나온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있었고 또 근처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도 눈에 보였어요. 형은 그분들을 주고객층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외모에 더욱 신경이 쓰이더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이고 운동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헬스장 홍보이기 때문에 건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 체격을 부각시키는 반팔티를 입고 머리에 한껏 무스도 바르고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중 특히나 여자들의 반응이 괜찮았었는데요. 제가 영업에도 소질이 있는 편인지 그때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었던 부끄러움도 잠시 여성 고객들 앞에서 술술 헬스장의 좋은 점을 설명해주고 제대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원가입까지 이루어진 분들이 많았어요. 형은 제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원 유치를 많이 할수록 보수도 더 많이 챙겨주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헬스장이 번화가 쪽이고 낮에는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에만 사람이 몰리니까 밤에도 추가적으로 홍보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에게 제안했습니다. 밤에도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형, 아무래도 여기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밤에 홍보하면 회원이 더 늘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밤에는 내가 헬스장에 있어야 되고 시간이 안 되네. 그래? 그럼 나 혼자 홍보하지 뭐. 낮에는 종종 형이 와서 같이 전단지를 돌렸었는데 형이 밤에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 저 혼자라도 해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고민도 잠시. 뭐든 직접 실행해보고 판단하자. 위주인 저는 그날 밤이 되자 혼자 홍보 전단지를 들고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놀려고 많이 나왔는데 남녀가 같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들 여기저기 가서 놀 생각에 바쁜 건지 낮보다는 호응들이 덜하더라고요. 처음에 당당함과는 다르게 조금씩 주눅이 들더군요. 이러다가 밤 홍보가 허탕이 될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가 쪽도 가보았습니다. 원룸 단지 쪽에
젊은 사람이 많이 사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원룸단지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 번화가 쪽에서 들리는 노래소리도 작아지고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이 별로 안 보이길래 주택 쪽은 아닌 것 같다고 돌아서서 가려는 찰나 맞은편에서 한 20대 초반 여자가 걸어오더라고요. 긴 머리에 스커트를 입었는데 날씬하고 예뻤습니다. 집에서 바로 막 나왔는지 향수 냄새가 진했어요. 저는 전단지를 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헬스장 오픈했습니다. 날씬하고 예쁘신 분이니 더욱 관리하셔야지요. 지금 회원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려요. 하하, 그래요? 혹시 여기 가면 그쪽도 볼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저도 여기 헬스장 다니고 자주 운동합니다. 어쩐지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럼 이만요. 말을 받아치길래 헬스장에 다닐 것처럼 관심이 있나 싶었는데 이 여자는 말을 자르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실패를 맛본 것 같아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걸어가던 그 여자가 저를 부르더니 한마디 했어요. 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은 일하러 가야 돼서 내일 밤에 다시 와서 얘기하죠. 그러고선 다시 갈 길을 가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진한 향수에 일을 하러 간다니. 무슨 일을 다니는 건지 순간 궁금증이 생겼지만 저는 내일이 되면 회원 한 명을 더 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제 가보았던 주택가 원룸단지 쪽으로 갔어요. 한참을 기다리니 멀리서 어제 본 그 여성이 오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정말 왔네요? 자, 다시 설명해줘봐요. 하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성심성의껏 헬스장이 새롭고 튼튼한 기구들, 드넓은 장소란 걸 강조하며 홍보했어요. 끄덕이던 그녀는 갑자기 덥다면서 걸치던 겉옷을 걷고 손에 걸치더라고요.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니었는데 의아했어요. 그런데 아까는 잘 몰랐는데 다시 보니 드러나는 맵시가 너무 아름다워 놀랬습니다. 고객 유치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얼른 정신 차리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녀가 말했어요. 아, 잠시만요. 구두에 뭐가 걸렸나? 하면서 숙여서 구두를 정리하더라고요. 타이트하고 위아래 기장이 짧은 원피스라서 그런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더듬고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녀가 절 보고 한마디 했어요. 저기요, 불편해요? 저 보니까 못 참겠죠?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지금 저에게 꼬리치는 건가 장난치는 건가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이 있어서 가본다고 하고 집으로 후다닥 갔습니다. 마음은 쿵쾅쿵쾅 대는데 같이 있다가 무슨 사고라도 칠까 걱정이 됐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떠올려 보니 회원 한 명을 놓친 것 같아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게 관심이 있어 보였는데 계속 같이 있었으면 혹시라도 둘이 잘 되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다음날 형에게 말하니 형은 예쁜 여자가 먼저 들이대는데 왜 밀쳐냈냐며 후회하면 어쩌냐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어차피 밤에 일 나가는 여성 같아 보였고 저에게 했던 장난이 처음도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저 같으면 만나도 진지하게는 못 만났을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밤에 그 한적하고 조용한 주택가는 다신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 홍보는 번화가 쪽으로만 가서 했습니다. 으슥한 곳 혼자 가면 또다시 이상한 여자를 만날까 싶어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면접 보기 전 몇 달 동안은 헬스장 홍보로 열심히 알바하고 돈이나 열심히 모아서 직장 취업이나 한 후에 좋은 여자 만나보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보던 채널에 사연 보내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평범한 50대 초반의 가정주부예요. 얼마 전까지는 조용한 동네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이들 학원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아파트는 공동체 생활이라 감수해야 될 것이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도 이제 다 크니 학교 가기도 번거롭고 친구 만나러 가기에도 불편해하더라고요. 아이들 학교와 학원도 멀어서 그간 제가 데려다 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차저차 남편과 상의 끝에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가 완료되자 저희는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전원 생활에서의 조용함과 안락함,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이로움은 없었지만 좋은 시설과 편의성은 정말 최고더라고요. 처음에는 위아래층 옆집에 이웃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영적응이 되질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차츰 적응돼 가더라고요. 다행히 아파트의 소음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전원 생활을 할 때에는 기껏 해봐야 동네 이웃들도 몇 없었는데 아파트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엘리베이터나 집안 마트에서 종종 보게 되는 주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 또래의 엄마들과도 친해지게 되고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들과도 서슴없이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죠. 가정주부라서 낮에 무료할 때가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책을 보거나 TV를 종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면 아파트에 이사 온 이후로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서 많은 엄마들과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내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특히 우리 집 앞 경비 아저씨는 저보다 서너 살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항상 웃는 얼굴의 인상도 참 좋으셔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는 한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동네 경비 아저씨에 걸맞게 인사성도 좋으시고 아파트 관리 일에 참 열심히세요. 어느 날은 더운 여름날이었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수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침 집안 마트에 가는 길이었어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아저씨께 드렸어요. 많이 더우시죠? 이거 드시고 기운 내셔요. 아이고, 뭘 이런 걸 감사합니다. 705 사시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거의 다 컸다 보니 낮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네요. 그러시겠어요. 심심하시면 산책도 하시고 경비실에 오셔서 얘기도 나누고 하세요. 그럴까요? 제가 내일은 수박을 가지고 와야겠어요. 경비 아저씨는 수박까지 가져오시냐며 괜찮다고 했지만 아저씨와 소소한 대화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고 더운 날 고생하는 분께 잠시나마 휴식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말한 대로 수박을 잘라 가지고 와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상 주차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보니 경비 아저씨와 한 주민이 얘기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아저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걱정이 돼서 얼른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주차 문제로 화난 중년의 남성 주민에게 경비 아저씨가 나서서 말리니 괜히 불똥이 아저씨에게 튄 듯 보였습니다. 그때 난감해하고 있는 아저씨에게 주민이 욕을 하며 어깨를 밀치는 거였습니다. 저기요, 이분은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분이시고 그에 따라 설명해 주신 것뿐인데 이분이 무슨 죄가 있으신가요? 경비 아저씨라고 막대하시면 안 되지요. 사과하세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부인이라도 돼요. 저도 아파트 주민이고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사과하시죠. 잠시 후 그 주민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경비 아저씨께 사과를 하더군요. 흥분에 가라앉힌 주민은 본인이 예민했다면서 죄송하다 말하고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수박을 들고 아저씨와 함께 경비실로 갔습니다. 아이고, 직원 한 명이 외근 나간 바람에 혼자 있어서 일이 더 커졌었네요. 별일 아니에요. 이 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수두룩 하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갑질도 아니고 저런 식은 지나칠 수 없었네요.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아저씨는 평소늘 웃는 표정의 아저씨였었는데 그날은 회의감이 드셨는지 속상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아저씨와 수박을 먹고 있는데 그때 아저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딸이더군요. 딸이 대학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장학금도 타왔다고 하더군요.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지 보고 조금만 참으시라며 본인이 졸업하고 취업해서 용돈 많이 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저씨는
오래전부터 아내와 사별했고 딸 하나를 홀로 키웠다고 해요. 남자, 혼자서 딸을 키웠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생각해보니 딱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경비 아저씨가 대단해 보이고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둘은 친구처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낮에 시간 나면 음식을 들고 그곳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동시간대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실 때 더욱 화기애애해졌는데 두 분이 좀 화통하고 짓궂은 면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희 둘이 연인 같다며 막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쩌고 하면서도 기분이 싫지 않은 듯 보였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저씨와 자주 만나다 보니 집에 있는 바깥 창밖보다 하루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긴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하긴 우리 남편은 아침과 저녁 늦게 밥 먹을 때만 보잖아요. 요새 아저씨와 나누는 대화가 재미있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남편은 뒷전이 되더군요. 한 번은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했었는데 아저씨와 대화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서서 깜빡 잊은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다닥 집에 가서 대충 있는 반찬으로 저녁을 주기도 했네요. 남편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났냐며 느새 제가 들떠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니고 앞으로 밥 잘 챙겨줄 테니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히 좋은 친구 한 명 생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한 번 먹으면 확연히 달라지기도 하는가 봅니다. 문제의 그날이었어요. 제 마음속의 진심을 확인하게 된 날이요. 남편이 출근을 하고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여느 때처럼 아침 뉴스를 보며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 전날 청소를 안 해서 그런지 먼지가 유독 쌓였길래 베란다 문뿐만 아니라 현관문까지 살짝 열었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네요. 이상하게 인기척이 들려서 현관 쪽을 바라보았는데 정말 기겁을 했네요. 전단지를 돌리고 있던 어떤 한 남자가 슬금슬금 현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호기심이었는지 다행히 제가 소리를 지르니 바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새 아파트이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있는 집인데 누군가 들어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주저앉았고 잠시 후 경비 아저씨에게 호출을 했어요. 아저씨는 괜찮냐고 하면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아저씨는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면서 그 남자 얼굴을 확인했으니 다음에 출입 못하도록 주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저를 본 아저씨는 저를 토닥거려주면서 안아주었어요. 아저씨 와줘서 고마워요. 놀라고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아저씨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정숙 씨, 다음에도 무슨 일 있으면 불러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순간 제가 친구같이 생각했던 아저씨는 없었고 듬직한 남자인 아저씨만 보였어요. 그윽하게 저를 쳐다본 아저씨는 저에게 키스를 해주었어요. 점점 불이 타오른 저희는 누가 볼까봐 얼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항상 선하고 푸근한 아저씨 같은 모습은 없었고 강렬하고 매력적인 남자의 모습만 있었어요. 반전 매력의 아저씨에게 저는 더욱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긴 시간이 끝나고 저희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저 진심으로 정숙 씨 좋아합니다. 아저씨, 몰랐었는데 저도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아저씨는 혼자이지만 전 가정이 있는 여자로서 질책을 받는 건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제서야 저희 짝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착각인 걸까요? 조건이나 모든 걸 따지지 않고도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가정에 있는 분 중에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을까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바깥 창반은 한 개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온통 아저씨만 떠오르고 제가 정신 나간 건지 그냥 연애하는 기분을 느껴서 그런 건지 정말 여러분 의견 듣고 싶네요. 오늘의 이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에 그 친구 부모님이 지방으로 회사가 옮겨지면서 친구네 집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학교 문제 등으로 저희 집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이라 학교에서 하는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친구네 원룸에서 같이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재미있게 친구랑 게임을 하고 있는데 친구의 여자친구가 자취방에 놀려왔습니다. 오고 가며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아직 친하지도 않고 어색한 사이인데다가 친구의 데이트 시간에 눈치 없이 끼고 싶지 않아 평소 같았으면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그날은 학교를 땡땡이 치고 놀고 있던 중이라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있을 시간에 일찍 집에 왔다고 하면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으며 힘들 것이 뻔했습니다. 친구에게 학교 끝내는 시간까지만 조용히 있다가 가겠다며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괜찮다면서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친해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딘가 숨겨놓았던 술을 꺼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술맛을 알아서 마셨다기보다는 술을 잘 마실 수 있다는 자존심에 악으로 깡으로 마구마구 마시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친구의 여자친구였지만 그래도 여자랑 같이 있다 보니 친구보다 술을 잘 마신다는 자존심에 오버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먹다 보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잠시 바람이라도 쐬어야 될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좀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친구 원룸으로 들어가려는데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운 여름이다 보니 현관문도 열려 있었고 창문도 열려 있었는데 남이 듣든지 보든지 신경을 쓰지 않고 둘이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그냥 가려고 하였으나 이미 많이 취한 상태라 집에 가면 술 냄새와 어눌한 발음으로 술 마신 것을 걸릴 것이 뻔했습니다. 곧 끝날 거라는 생각에 조용히 밖에서 기다렸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뜨거운 시간이 끝나고 약 10분쯤 지나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들어갔습니다. 친구는 이미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친구의 여자친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뻘쭘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기도 민망해서 다시 혼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니 친구의 여자친구도 제 옆에서 와서는 술을 따라주면서 같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약했던 친구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했고 남은 술을 다 마신 후에 자려고 누웠습니다. 자려고 누웠더니 아까 들었던 소리 때문인지 옆에 여자가 누워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눈만 감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친구의 여자친구 몸이 조금씩 밀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도 안 자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는데 저랑도 뜨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성급히 다가갈 수는 없기에 자는 척하며 몸을 친구의 여자친구 쪽으로 돌렸더니 바로 저에게 키스를 하면서 저를 꽉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성의 끈이 풀리고 거침없이 직진을 하였습니다. 옆에 자고 있는 친구가 깨지 않도록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친구의 여자친구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여자를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한 번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하였고 웃으면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조용히 뒤처리를 끝낸 후에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 보니 친구의 여자친구는 갔는지 없었고 친구는 아직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깨워서 같이 라면을 먹은 뒤에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의 여자친구와 보낸 뜨거운 추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강렬했던 첫 경험의 느낌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술자리를 만들며 그날과 같았던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친구의 여자친구는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에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와 여자친구가 헤어졌고
결국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군대 첫 휴가를 나와서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우연치 않게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를 한 번에 알아보았는지 가볍게 눈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온통 정신은 옆 테이블에 있는 그 여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화장실 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저도 나갔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연락처를 받으려고 하였지만 싫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현관문 앞에서 친구와 친구 여자친구의 뜨거운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것 때문인지 그날 너무 짜릿했었고 여운이 남아서 저랑도 뜨거운 시간을 보낸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낼 때 제 친구는 안 자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고 있었다고 말을 하였지만 그 여자는 분명히 친구와 눈을 마주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와 여자친구는 다툼이 많아졌고 그러는 와중에 저는 뜨거운 시간만 보내려고 수작이나 부리고 있으니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친구에게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였더니 대단한 우정이라면서 비꼬더니 그 여자는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더니 다 지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저보고 다 잊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될 때 이사간 자기네 집으로 한번 놀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번 휴가 나오거나 제대하면 놀려가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휴가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려 제대를 하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휴대폰이 정지되어 있을 것을 봐서는 군대를 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중간중간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아예 없는 번호라면서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졌습니다. 친구에게 큰 마음의 빚을 진 것 같아서 제대로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40대가 다 되어갑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친구와 소주 한 잔이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8살 어린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고 2살 터울의 예쁜 딸 둘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의사라는 꿈을 꾸었지만 IMF를 만나면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고 급격하게 집안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립대 의대로 가서 장학금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공부를 하였지만 국립대 의대도 가지 못했고 장학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립대 의대에 입학했지만 엄청난 학비 때문에 한참을 고민을 하였고 부모님과 상의 끝에 입학금만 내고 바로 휴학을 한 뒤에 군대를 갔습니다. 휴가 나올 때마다 시간 되는 대로 일을 하였고 제대를 하고 나니 통장에 나름 돈이 모이긴 했지만 위대 학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학교에 집안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그때가 전 국민이 다 힘든 시절이라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위대 진학을 포기하고 기술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배워도 나중에 내 가게를 차리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군대 부사관으로 자원 입대를 하여 1억을 모을 때까지 열심히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약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대를 하였고 군대에서 배운 자동차 정비 기술을 토대로 자동차 정비 쪽으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 따면서 20대를 다 보냈고 30살이 되면서 군대에서 모은 돈과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월급 그리고 은행의 힘을 빌려 제 정비 공장을 차렸습니다. 부족한 자금으로 시작하다 보니 처음 2년간은 위기의 연속이었고
3년 차부터는 차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35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휴가를 가져보았고 그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다가 쉬려고 하니 마음도 불안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물가 싼 필리핀으로 간 여행임에도 콜라 하나 사 먹는 것도 비싼 것 같고 아까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치 않게 옆 벤치에 앉아있던 외국인 여자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왔고 나이와 직업 어떻게 되는지 등 서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군 생활을 8년 정도 했다고 하니 대단하다면서 멋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졸에 군 생활 8년 했다고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시하거나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는 편인데 대우를 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그녀와 친해지면서 남은 여행 기간 동안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4일 동안 같이 보내면서 구경이나 투어를 나가지 않고 호텔 안에서 맥주를 마시며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수영장에서 놀거나 마사지를 받으며 보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지 알게 된 첫날부터 같은 방에서 지냈으며 첫날 밤에는 거의 한숨도 안 자고 밤새 그녀와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옆방들의 눈치가 보여 제 방에서 같이 보낼 정도로 그녀와 궁합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궁합도 좋았겠지만 그녀의 스킬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그녀는 아무 남자와 밤을 보내는 여자가 아니라면서 제가 진심으로 좋아서 같이 보낸 거라고 말을 하였고 저 역시도 그녀가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필리핀 여행 일정이 남아 있었지만 모든 것을 환불 및 취소를 하고 저와 같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 달간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 부모님 및 동생에게 소개해 주었고 한국에서도 제 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일도 나가고 쉬는 날이면 같이 한국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그녀는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서도 16시간이라는 시차가 있었지만 수시로 연락하면서 지냈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녀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그녀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갔고 그녀의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결혼도 허락받았습니다.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희 가족만 불려서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였고 한국에서도 그녀의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우리는 한국에서 살지 미국에서 살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단 미국에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정비공장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고 서너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확인을 하고 갔으며 미국에서는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아 장인어른의 친구분이 하시는 독일차 일본차 전문 정비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으로 힘들었지만 저도 자동차업을 경력이 있다 보니 금세 인정도 받고 언어도 많이 늘어서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낳아서 5살, 3살이 되었고 아내와는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제가 한국에 자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자 아내의 권유로 다 같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친구가 잘 운영하고 있는 제 공장을 돌려받기보다는 그것은 그것대로 기존처럼 위탁 운영을 하고 미국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독일차, 일본차 전문 수입차 정비 공장을 차렸습니다. 한국도 수입차가 많아져서 그런지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이 꽉 찰 만큼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한국으로 온 이후로 매일같이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가서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있으면서 어머니도 챙겨드리고 집안일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어머니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제 삶을 옆에서 모두 본 가장 친한 친구 녀석도 한국에서는 제 아내 같은 좋은 여자 만나기가 힘들 것 같다면서 제 아내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에는 아내 친구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정비공장을 위탁 운영해 주면서 본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했던 말이지만 언어에 대한 두려움만 없애고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외국 여자를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두서없이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자기의 짝이 꼭 한국에만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